김문수 대선 후보 지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심도 파악해야 되고 또 당내 갈등 봉합하는 과제 지금 떠안게 됐는데, 자, 우선적으로 지금 봉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한 게 캠프 실무진 개편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 박대출 의원 내정했는데, 자, 우선 그럼 캠프 실무진 개편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네. 그렇죠. 이 어떠한 뭐 캠프에 대해서 색깔을 바꾸는데 혹은 뭐 국민들에게 좀 더 프레시하게, 그 김문수 후보자의 슬로건이 새롭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새롭고 프레시하게 다가가는 데는 사람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1990년생의 초선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최연소잖아요, 또. 네, 그렇죠. 예, 굉장히 프레시하고 파격적으로 가는 모습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가는 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색깔을 되게 점잖게 얘기해. 나이가 어리지만 말투가 좀 점잖고 느릿느릿하면서 질문을 하면 한번 생각을 했다가 한번 얘기하고 요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나오는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걸 다 고심해서 했을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자와 그 협력이 잘 맞는 것이 비대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이런 절차에 대해서, 당의 지도부의 절차에 대해서 좀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뭐 인선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인선분들이, 비대위원장 빼고 나머지 인선분들이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면밀히 따져서 야, 너무 새롭지가 않는데 라고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그 90년생이 와버리니까 그냥 쓱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최연소이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표를 던진 것도 파격적이지만 사실 김용태 의원이 친 이준석계로 좀 유명해서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빅텐트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 좀 이런 계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사실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만약에 빅텐트를 하려면 그 김용태가 이준석보다 더 커서 이준석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돼야지 빅텐트가 되는데, 그 정도 영향력은 없다. 없어요. 예. 지금 왜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다닐 때 그때 김용태 런닝메이트로 청년 최고가 됐거든요. 네.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뭐 이준석 키즈라고 하는데, 키즈는 뭐 어울리지 않고 그냥 브라더 정도가 난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인데 설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두 사람이 뭐 사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난번 총선을 기점으로 이준석 대표는 당을 나가서 창당을 했고, 김용태 뭐 천하용인으로 불리다가 김용태 의원만 유일하게 당을 안 나간 상태에서 가평 포천 지역에 출마해서 지금 당선이 된 것인데, 그 기점으로 둘의 정치적 행보는 갈라졌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까움은 친분은 있을지언정 정치적 행보는 갈라졌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누구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자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먼저 제안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제 넘어가기 전에 홍준표 전 시장 살짝만 좀 다뤄보고 갈게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게임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후보가 사실 홍준표 후보라고 일컬으면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 가는 길에 공항 마중까지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과연 한국에 돌아와서 누구에게로 갈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안 가지 않을까요? 홍준표 시장의 과거 행보들을 보면 사실 어느 쪽 편에도 확실하게 서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 입지를 지켰던 것이 저는 그분의 장점이자 단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와서 그런 삶의 궤적을 달리할 정도의 정치적인 동기가 과연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당에 대단히 실망을 한 것은 맞아 보이고요. 또한 실망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지금 이런 사인들은 있죠. 홍준표 후보의 정책통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병태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홍준표 캠프의 일부 구성원들이 이재명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 또는 이제 영입 인사로 들어간다, 이런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전부 다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홍준표 후보가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동조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만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일부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단 홍준표 후보뿐이겠습니까? 지금 보수가 이렇게까지 분열한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판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뭔가 여기에서 방심하고 우리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뻗쳐서 뭔가 보수 인사들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당선 이후까지 생각을 한 행보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씨를 말리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러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까지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렇게까지 최악의 선택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몇 단계 거쳐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버텨달란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받아들인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생각보다 진짜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그러면은 진짜 뭐 히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실망감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 진영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적어도 공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줘야 되는 건데 일련의 최근의 과정들은 좀 안타까웠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사실 저도 거기 반박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네.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잡스러움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가 얘기한 것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이 들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어차피 높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제 표현이 아니라 지금 가망 없는 이 선거에 뛰어드는 것보단 차라리 이재명이 당선돼서 하나라도 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이 사람을 바꿔보겠다.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쓴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분의 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는 바가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사분 오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태를 봉합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후보들의 그 측근들까지 스킨십에 나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병태 교수님이 원래 이준석 대표한테 간다고, 이준석 후보자한테 간다고 기사를 봐서 그럴 수가 있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으로 갈 때 배웅 나간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다가 오늘 이병태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을 천천히 읽다가 중간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요. 결국 뭐 시장 경제주의 어쩌고저쩌고 뭐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재명으로 조인합니다. 이재명으로 갑니다.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니 교수님 가실 거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또 지역화폐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이병태 교수님이 오면 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 하다못해 뭐 25만 원을 뭐 2만 5천 원으로 낮추겠다. 뭐 이 정도라도 입장 변화가 있어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병태 교수님은 지금 구상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경제 원칙, 내가 홍준표와 함께했던 그러한 경제 원칙에 그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지키는 이 원칙을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서 이재명에게 주입시키겠다. 안 됩니다.